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오늘 진짜 좋은 책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비스인의 필독서, 이런 직원 한 명이 고객을 끌어모은다 라는 책인데요. 훌륭한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을 접하는 매 순간에 긍정 기억을 주고 또한 고객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는데요.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그 직원들의 사소한 행동이 고객을 끌어모은다라고 합니다. 고객 만족을 넘어선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고객이 좋아하는 직원의 행동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서비스라고 함은 바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잘하는 인간미 넘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요즘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비스가 참 많죠. 여기서 impersonal, 인간미 없는 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개인적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적 감정을 개입하지 않는, 혹은 단조롭고 개성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도 없고 특색도 없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기계나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미 넘치는 서비스를 위해서는요, 매 순간 긍정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직원의 긍정적 행동이라고 함은 고객을 위해서 달려가서 문을 열어준다든지, 혹은 눈빛 교환을 하기 위해서 고객의 눈을 바라본다든지, 모르는 고객이 지나가도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객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고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등의 예의를 갖춘 행동은 이 서비스의 기본 중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의 바른 행동의 핵심은요, 타인에 대한 존중이고, 그러한 존중은 결코 돈과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친절한 행동을 할 때는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거래 행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직원의 긍정적 행동으로 고객들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추가 제공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고객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대하고 특별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키포인트인데, 고객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고객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에 대해서 다른 고객들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해당 고객에게 맞는 특별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네일 색깔을 하셨네요 라고 특별한 말 한마디를 덧붙여서 응대를 한다든지, 혹은 억양이 있으신 혹시 어디 분이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라는 특별한 질문을 한다든지, 저희 배송 기간이 보통 3, 4일 정도 걸리는데 고객님께는 특별하게 당일 배송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특별한 약속을 한다든지,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결은 고객에게 특별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환상적인 고객 감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바로 고객과 함께 축하할 무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고객이 시험에 합격했거나 혹은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축하의 의미로 악수를 건네면서 함께 기뻐해 준다든지, 혹은 거래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라면 조그만한 기념품을 선물을 한다든지, 혹은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샴페인 한 잔을 서비스로 건네면서 축하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사실 축하할 이유가 생기는 셈인 것입니다. 인간미 없는 서비스를 보면 고객에게 사무적으로 대하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네,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더 필요하신 물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같은 말 외에는 건네지 않죠. 기계적 응대에서 벗어나서 고객에게 사소한 말이라도 건넨다면 고객과의 거리감이 조금은 사라지게 되고 고객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날씨 너무 덥죠? 혹은 오늘 첫 고객이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빨리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운이 좋으세요. 이거 마지막 하나 남은 제품이거든요. 혹은 제 남자친구한테 사줬는데 제 남자친구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같은 스몰톡으로 친밀감을 형성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원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은 개인적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선생님 혹시 이 지역이 직장이신 거예요? 같은 개인적인 고객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선생님 여기 상품 보증서에 제 이름 써놨거든요. 혹시 지나가시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이 구매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기억 속에 나를 각인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난주에 매장에 구입하신 제품 잘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같이 간단한 인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그 순간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 응대 대기 순간에 어떤 직원들은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고객을 관찰한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요청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관찰하고 있다가 고객이 필요한 순간에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미숙한 직원들은 너무 일찍 접근해서 오히려 고객들을 돌아가게 하는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가지고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서 파악해두면 고객의 요구에 반응을 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부담감이 있거나 방어 기제가 있으신 분들은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을 거고요, 또 발을 계속 톡톡톡 치고 있는 분들은 지루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건을 만지작만지작하면서 두리번 하고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겠죠. 이렇게 고객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칭찬할 것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나이든 고객에게 어떻게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는지 비결이 궁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자녀 동반 고객들에게 자녀분들이 너무 예의가 바르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고객님 사용하시는 화장품 어떤 거예요? 진짜 향이 좋네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고객님 헤어스타일 진짜 잘 어울리세요. 같이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특별한 것에만 칭찬을 하도록 해요.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직원들은요, 고객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거리들을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중앙홀에서 길을 잃고 있는 고객과 마주치면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준다든지, 붙잡고 물어볼 직원이 없어서 허둥대고 있으면 담당자를 연결해 준다든지, 필요한 물건을 찾고 있는 고객들에게 다가가서 물건을 대신 찾아준다든지, 또 무슨 일이 지체가 되면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 고객들에게 보고를 해준다든지, 고객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천천히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사실 기본만 지키는 것도 고객들이 감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은요,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지겨워서 몸을 픽픽 보고 있고 짜증날 정도로 오래 기다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객들은 발길을 돌릴 확률이 매우 커지는데, 고객 서비스에서는요, 고객을 기다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직원이 고객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 전문가들은 고객 이탈의 대부분의 요소가 바로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비롯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최고가 되기 위한 기본 중 기본은 바로 약속 이행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대로 일이 추진되더라도 언제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약속을 이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행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통보를 해주는 사소한 행동들이 고객들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제품을 구매했을 때 잘 보이지도 않은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주의사항 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완벽한 물건도 단점은 있기 마련인데요, 고객에게 정직하고 개방적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항상 진행사항을 알리고 나쁜 소식을 숨기지 않는 것, 계약서에서 선명하게 불부각되어 있지 않은 주의사항 같은 것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또한 제품의 한계라든지 잠재적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가장돼서 설명하기보다는 균형이 잡힌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 서비스에서는 규칙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런 규칙도 유연한 자세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정식 개장 시간이 되기 전이더라도 고객이 빗속에서 길게 줄지어서 서 있다면 조금 일찍 문을 열어서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원칙은 셀프 서비스지만 비교적 한가로운 시간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고객의 테이블로 음식을 직접 가져다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유연한 서비스가 될 것인데요, 이런 융통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규정 위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고객이 항상 옳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고객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확신을 든다면 정중하고 공손하게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거짓말을 한다는 분명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고객의 말을 그대로 믿어줘야 합니다. 고객이 물건을 반품하면서 어저께 산 건데 이거 집에서 뜯어보니까 이렇게 파손됐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고객이 그 물건을 파손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즉시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소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뢰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의심이 늘면 신뢰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고객의 말을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무언가를 구입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참 많은데요,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제품을 판매한 다음 효과적으로 사후 관리를 했을 경우 20%의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단 사후 관리의 목적이 재구매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후 관리는 고객이 최근에 나에게 구매한 제품이 만족스러운지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여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을 하고 이 제품의 사용 경험에 따른 피드백 혹은 관계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후 관리는 고객이 해당 점포를 나간 후에 실시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서비스가 끝나는 지점에 할 수도 있는데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직원들이라면 넌지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쌀국수 맛은 어떠셨어요? 드시기 너무 맵지 않으셨어요? 같이 사후 관리를 많이 펼치면 펼칠수록 고객들은 그 직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고객 감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데요. 나는 정말 이것을 좋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척하는 것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심으로 고객과 통했는가? 그리고 나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는가? 이 책의 내용을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 고객에게 개개인의 특별함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과의 상호 교류를 위해서 고객 관계를 형성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본 중 기본인 고객과의 신뢰를 지켰는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은요,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고객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